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날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 봄 날씨답지 않게 이 날이 상당히 차갑고 바람도 심하게 붑니다. 물론 비도 간간히 옵니다. 모두 이럴 때 이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가 아주 희한합니다. 잘 낫지도 않고 상당히 오래 갑니다. 따라서 이 나이 이야기를 듣는 구독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의 기술과 성의 안정, 이 성의 즐거움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의 기술과 성의 안정, 성의 즐거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일을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단지 성의 해방 운동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서 돈을 저축하라, 그리고 미래에 대비해라, 단지 이런 이야기뿐인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이 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성은, 이 남녀의 성은 돈이 됩니다. 남녀의 성은 돈이 됩니다. 돈 말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그런데 있습니다. 남녀의 성은 누가 돈이 되느냐? 과연 성을 행사하는 이 남성이나 여성이 돈이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볼 때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성매매를 통해서 여성이 생계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자본 축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여성이 돈을 벌어본들 모두 다 빼앗깁니다.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착취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매매 합법화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들음으로써 이 여성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한 길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녀간의 성행위가 즐거움이 대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성행위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고도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 고도로 발달된 것은 기술 문화가 아니고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고도로 발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행위에 있어서 그 즐거움의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말입니다. 그리고 임신 가능 확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이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즉 임신 가능력에 있어서 수없이 성행위를 하는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의 과속 인간이 시대에 와서 이 기술이 발전은 안 그래도 임신 확률이 낮은 데 비해서 이 기술이 발전은 더욱 낮게 발전되었습니다. 지금 당금이 세상에 있어서 여성이 나는 임신하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절대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설사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사후 피임약이라든지 또 낙태약이라든지 이러한 1차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또 2차적인 단계는 이 외과 수술로 인해서 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이 임신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몸이나 남성의 몸이나 이 성행위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도록 고도로 우리 자신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진화의 정점에는 성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한 즐거움이 단지 성에 대한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고 남자를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편안하게 만든다. 그럼 남자가 편안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자가 편안해진다고 하는 것은 전방에 무엇을 과속 의미하는가?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청액이 증가에 따른 정신적 변화, 심리적 변화, 육체적 변화가 약 200m 앞 시속 예민하게 30km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지 0.1g이 이 정액이 증가에 따라서 이 남성이 이 심리적 변화, 육체적 변화 이런 변화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을 심리적으로 들뜨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나서게 만들고 이러한 원인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몸에 허용된 이런 호르몬의 수치 관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것이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성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세한 정액이 증가에 따라서 남성의 호르몬 상태가 심각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하는 것은 남성의 기분과 심리 상태 이 모든 것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여자를 찾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부부는 서로 살을 섞어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식인종입니까? 살을 섞어 자게 또 살을 섞어 살게 부부가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남성의 정액이 여성 몸에 들어가면 그 남성의 정액이 애 낳는 도구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애 낳는 도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남성의 정액 중 일부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양이 여성의 몸속으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성매매 합법화를 이야기하면서 여성은 조금 모자라고 남성은 조금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조금 남는 이 남자의 정액이 여성이 몸속에 흡수되어 들어가면 딱 맞는 제로가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 탐구를 했다든지 어떤 자료 조사를 했다든지 어떤 그런 데이터와 수치는 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내가 그동안에 계산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뭐 내가 뭐 정확한 기기와 측정 도구를 이렇게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해본 결과에 그렇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가 여성이 몸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임신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몸속에 들어가는 4분의 1 정도의 이 정액은 여성의 몸의 곳곳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또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콩깍지의 원인체가 무엇이냐? 바로 남자의 정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콩깍지의 정체가 우리는 흔히 신랑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밥 약 500m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속 30km 구간입니다. 우리 그 현인들과 우리 아버지들은 이렇게 남자의 정액이 여성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 300m 문제는 시속 30km 이 신랑밥이라고 불리고 콩깍지라고 불리는 것이, 이 신랑밥이라고 불리고 콩깍지라고 불리는 이 남자의 정액이 여성을 공격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공격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이것이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가장 광범위하게 쓰는 수법입니다. 종교단체가 가장 광범위하게 쓰는 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많은 이런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이 세컨드가 생기면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바로 이 신랑밥, 콩깍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분야를 연구해 본 결과 한 4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쓰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남성 정액이 4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쓰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앞으로 내가 뭐 이게 뭐 참 짧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대충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성의 심리 상태, 안정 상태, 육체적 상태, 또 이 정밀 제어 부분에 있어서 신체의 동작 역할이라든지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남자의 호르몬 체계 때문에 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 남자의 정액을 너무 많이
빼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빼내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절묘한 성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방편이 됩니다. 남자의 정액을 여자가 너무 많이 뽑아내게 되면 남자가 잘못하면 망가집니다. 또 너무 적게 빼내면 남자의 관리가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성적인 것이 또 없느냐? 여자는 이 애액이라는 게 있고 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남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남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이 또 부부나 애인들이 서로 물고 빨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물고 빨고 하는 이러한 것에는 기술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여러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많이 숙달된 도우미와 요조 숙녀가 1대1로 남자 하나를 놓고 경쟁을 벌리면 누가 이길까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건 도우미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도우미는 남자를 많이 겪어보고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남자의 신체 능력이라든지 성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달인입니다. 그러나 요조 승려는 한 번도 남자를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남자와 이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남자 하나를 놓고 이 도우미와 요조 승려가 결투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하게 도우미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또 대한민국 남자들이 성적인 분야에 눈을 떠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말하기를 잡은 물고기는 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잡은 물고기는 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이제 남자 하나 잡아놨으니까 이 남편이란 이름으로 잡아놨으니까 너는 이제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전방에 잘해줘야 과속 돼.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관계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잡은 고기니까. 내가 왜 가족끼리 성행위를 해야 돼? 사고 다발 구간 왜 우리가 부부끼리 성행위를 해야 돼? 성행위는 밖에서 다른 남자 꼬셔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니까. 잡은 물고기에 왜 밥을 줘야 돼? 이게 바로 섹스리스 부부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나를 무서워해야 돼. 왜냐? 약속이 3년, 가성비 5년, 터치기 10년 알지? 걸리면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설 말고 꾹 닦고 살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부부간의 행복과 부부간의 성행위 즐거움이 있을까요? 참 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깊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깊은 이야기를 참 하려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일을 할 것이니까 그냥 시간 나면은 시간 나면은 나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그리고 남성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간의 성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으며 부는 바람 속에 있는 갈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은 부부간에서 누리는 성행위에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신혼부부들은 애 둘 낳을 때까지 집안에서 발가벗고 사세요. 네, 이야기합니다. 신혼부부들은 애 둘 낳을 때까지 집안에서 발가벗고 사세요. 옷 입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혼부부는 애 둘 낳을 때까지 집안에서 옷 입지 마세요. 그리고 한 입을 덮고 주무세요. 성행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사랑해야 할 것, 정말로 아껴야 할 것, 정말로 소중한 것, 그것은 결혼하기 이전에는 애인이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또 결혼하고 난 후에는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결혼은 1대1입니다. 1부 1초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도 여러 여자를 사귈 수 있으며 여자도 여러 남자를 사귀고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는 내가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네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해 라고 쫀쫀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무리 애인이라도 남남입니다. 남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이 뭘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말할 거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면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혼 단계, 즉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단계입니다. 이때 반드시 남녀는 1대1로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있으면 나 약혼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하고는 안 만날 거야. 또 관계 안 할 거야. 라고 딱 부러지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약혼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자 안 만날 거야.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축하한다.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었는가 보다. 나는 너가 마음에 들었는데 네가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약혼을 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포기하겠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라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남녀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성이 대단히 즐거움의 존재여야 하고 성이 대단히 소중한 존재여야 하고 성이 스스로 엄청난 관리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한 번쯤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